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의 이현진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5명 가운데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반려동물용 유모차인 이른바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사상 처음으로 초과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 물림 사고는 물론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같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 복지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 전부터 선진적인 동물 복지 정책과 올바른 반려 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앞장서온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영으로 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고양시의 성과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권지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요 조희연 동물자유연대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소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먼저 이 반려동물이 이 반려인에게 주는 이런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부수적으로는 인지적인 능력을 제고시킨다든지 또 신체적인 능력도 제고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는 반면에 또 특히나 이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는 옛날부터 이제 이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런 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반려 인구를 23만 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108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의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 대표님, 이 대표님께서는 반려동물 1000만 명 시대 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동물과 생명 감수성, 동물을 통해서 생명 감수성을 이제 많이 증진시키면서 개인의 정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이 주는 역할이 크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큰 반면 그러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만큼 거기서 생기는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 유기 이런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사람 유모차보다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모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공장소 같은 데 갈 때 그 개를 이렇게 걷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케이지에 넣어야 되는 이런 거를 그런 또 에티켓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유모차, 개모차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 네. 이것과 관련된 산업 문화 이것도 굉장히 성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가요? 정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2022년에 약 시장 규모가 8조 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15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이제 특히 이 고양시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 많이 그동안 추진해 오셨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거 어떤 시설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 우리 고양시는 이 동물보호센터를 민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고 또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보호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주로 이 반려동물에게 어떤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치료 이런 것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보호센터 자체가 이제 시민들이 방문해서 동물보호 시스템을 한번 또 견학도 하고 또 그 봉사의 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입양도 진행하면서 또 반려동물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시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그 반려견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자, 요 시설 이외에 또 고양시는 또 어떤 시설들을 또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 반려견들은 사실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산책만 시키는 것보다는 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가 이제 현재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놀이터도 있고 소형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단적으로 일산 호수공원에도 있고 또 우리 덕수공원이라고 또 덕양구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좀 규모가 있어서 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내방해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소규모 놀이터도 저희가 있거든요. 이제 소규모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대규모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 인원을 상주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놀이터는 저희는 이제 자율 방식으로 그 지역의 그 반려인들이 이게 모임을 조직해서 그 놀이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에서는 아무래도 관리 비용도 좀 저희가 절감하는 면도 있고 그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반려인들은 보다 더 협동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혜경 대표님은 뭐 이게 직접 뭐 동물보호 활동 하시니까 이런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네. 고양시는 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네네. 다른 시도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다른 시도들도 이제 그 보호소 직영화라든가 그다음에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뭐 입양센터를 또 별도의 시설을 둔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러나 이제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그 직영 보호소를 만든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2012년 이후로 꾸준히 또 놀이시설을 만들고 입양센터 만들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소장님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물 교감 치유를 도입하신 겁니다. 이 동물 교감 치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이 동물 교감 치유는 이제 동물 매개 치유라고 그동안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교감 치유라는 말을 이제 행정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감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가 통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이 소통하면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또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문제도 해소하는 그런 치유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동물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들의 건강함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에서 이 동물과의 공존과 생명 존중의 의식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교감 치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단적으로 이제 우리 보건소 중에 한 곳은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동물 교감 치유를 도입해서 그런 치유 효과를 진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치유 활동 서로 이제 공유도 하면서 어떤 것들은 좀 더 개선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평가를 해가실 건데 해마다 관련 문화제도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제 동물 교감 치유 문화제라고 해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각종 그 지자체에서 여는 이제 반려동물 축제들은 이제 놀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놀이도 이제 가미를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물 교감 치유 그 문화의 확산에 두자, 좀 저면도 넓히고 인식도 좀 개선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는 저희 지역의 동물 단체들하고 다 협업을 해가지고 준비 단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상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 동물 매개 치유 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와 연계해서 또 별도로 학술제도 개최하면서 학문적인 탐구도 하고 이런 행사를 작년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자체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민간 단체들의 활동도 또 중요해요. 하지만 또 이 민간 단체는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지자체가 좀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지자체들의 이 동물 관련 단체 지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사실은 직영보호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 재정으로는 많은 부분을 이제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얘기하면 아까 입양도 그 말씀드렸지만 입양 활성화를 위한 그 지역 내 뿔뿔이 단체와의 관계 형성, 그다음에 길고양이 TNR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뿔뿔이 단체 지원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좀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지자체 서울시 관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한테 그 입양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입양하는 그런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양이 그 TNR을 위한 재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장해서 시민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도 그동안 이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아마 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프면 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근데 이 병원비 만만치 않죠. 어때요? 예, 그게 이제 늘 무겁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병원비가 이제 비싸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경우는 저조차도 헉하는 그런 금액이 이제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동물병원비가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나라는 인의료 보험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물병원비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인식이 상대적인 그런 인식이 너무 이제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인한 것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아프면 내가 증상이 어떤지를 다 말을 하면서 의사하고 같이 소통하는 가운데 나의 질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낼 수가 있지만 동물은 전적으로 다 그냥 판단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아픈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런 검사 왜 하죠? 그래서 돈만 이제 과도하게 놨다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 수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얘가 다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호소하는 게 그냥 아프다는 표시 이외에는 다른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검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청구되고 하니까 또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비싼가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비싼 것이 일방적으로 비싸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가격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좀 이 문제가 좀 더 불거지는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